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반 27분, 손흥민이 공을 처리한 뒤였습니다. 이미 공은 그의 발을 벗어난 상황이었지만 상대의 강한 밀침이 이어졌고 손흥민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주심은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며칠이 지나 미국 리그 사무국 최고 책임자의 공식 입장까지 이어졌습니다. 8월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2026 리그스컵 리그페이지 2차전이 열렸습니다. LAFC와 북중미의 강호 톨루카가 맞붙었습니다. 경기는 LAFC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결승골은 정규 시간이 모두 끝난 뒤 터졌습니다. 후반 46분, 제이컵 샤펠버그가 왼쪽에서 공을 올렸습니다. 톨루카 수비진이 걷어냈지만 공은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에디 세구라가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더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스코어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중 나온 여러 판정 장면이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경기 기록에 나타난 장면들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경기 시작 직후 발생했습니다. 전반 초반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톨루카 수비수 루안 가르시아와 접촉한 뒤 넘어졌고 주심은 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킥오프 후 1분 만에 LAFC가 선제 득점 기회를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 판독 이후 판정은 뒤집혔습니다. 페널티킥 선언이 취소됐습니다. 여러 보도에서는 이 장면을 경기 초반의 흐름에 영향을 준 주요 판정 문제로 다뤘습니다. LAFC로서는 시작하자마자 앞서갈 수 있었던 기회를 잃은 셈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전반 27분에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발에서 떼어낸 직후였습니다. 이미 공은 손흥민에게서 떨어져 나간 상태였지만 뒤에서 강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손흥민은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주심의 반칙 선언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전반 30분에 발생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앞으로 쇄도하는 과정에서 가야도가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이 상황 역시 반칙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티네스가 르안과 얽히며 상대의 다리를 걸자 이번에는 곧바로 경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판정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반칙이 선언됐느냐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접촉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경기가 계속됐고 다른 장면에서는 즉시 카드가 제시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경기 도중 판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전반 36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드리블로 상대를 따돌리려는 과정에서 위험한 태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심이 즉각적으로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전반 1분, 27분, 30분, 36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장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전반 45분이 끝나기도 전에 4차례의 논란이 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LAFC 측에서 주심이 휘슬을 지나치게 아꼈다는 반응이 나온 이유입니다. 손흥민이 강한 몸싸움에 노출될 때마다 경기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주심의 대응 수위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치바스 과달라하라와의 경기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손흥민은 상대 수비의 거친 압박에 계속 막혔습니다. 이번 톨루카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다시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두 경기에서 연달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 것입니다. 손흥민의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상황이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628분 소화 슈팅 0개, 오프사이드 1회, 리그스컵에서는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패스에서는 20번 가운데 18번을 성공시켰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90%였습니다. 슈팅을 시도할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을 지켜낸 뒤 동료에게 연결하는 선택을 68분 동안 계속 가져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경기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문제는 경기장 밖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MLS 측 최고 책임자인 덩보 회장이 공식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리그 수장이 특정 경기의 심판 판정 문제를 두고 공식 문서를 발표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성명의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앞선 경기 이후에도 판정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발생한 상황을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선수 보호, 일관된 심판 판정, 엄격한 경기 운영.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덩보 회장은 리그스컵 심판위원회를 향해서도
다시 한번 공식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성명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번 조치가 손흥민 한 명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앞서 제시한 3가지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며 특정 선수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선수를 MLS 사무국이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팬들이 더욱 박진감 있으면서도 공정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특정 선수에게만 적용되는 예외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리그 전체에 적용될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만 그 원칙을 다시 꺼내게 만든 계기가 손흥민이 경기에서 겪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만약 이번 성명이 손흥민 한 사람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면 상대팀 팬들의 반발 역시 거셌을 것입니다. 그러나 덩보 회장은 특정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리그 전체가 지켜야 할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문에 현지에서는 공감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소리치는 대신 리그의 원칙을 앞세워 문제를 정리한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손흥민의 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판정에 항의하며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반 27분 상대와의 접촉으로 넘어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전반 36분 위험한 태클에 걸렸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몸을 일으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요구 8분 동안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열흘 전의 장면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30일 MLS 올스타전에서 손흥민은 전반 20분과 23분에 연속으로 골을 터뜨렸습니다. 올스타전 역사에서 가장 이른 시간에 나온 멀티골이었습니다. MVP 역시 손흥민이 차지했습니다. 한국 선수로서는 최초였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뒤에는 못 기은 모든 경기에서 득점하며 공식전 4경기 연속골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런 손흥민이 지금은 슈팅 기회를 만들기보다 패스 연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90%였습니다. 경기장에서 나오지 않은 휘슬에 대해서는 리그 사무국이 대신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중은 선언되지 않은 반칙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플레이를 끝까지 이어간 손흥민을 봤습니다. 이번 승리로 LAFC는 승점 5점을 확보했습니다. 18개 팀이 참가하는 리그스컵 리그 페이지에서 현재 5위에 올라 있으며 8강 진출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LAFC는 아직 이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적이 없습니다. 첫 우승 도전에 나선 가운데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개인 최다 기록인 공식전 5경기 연속골입니다. 이제 그 기록까지 단 한 골만 남았습니다. 판정 논란 속에서 손흥민은 2경기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리그가 선수 보호와 판정 기준을 다시 강조하게 만든 계기 역시 손흥민에게서 비롯됐습니다. 이것이 손흥민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손흥민 보유국입니다. 한편 도스 산토스 감독은 톨루카전 승리 직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의 체력 부담과 혹사 문제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이언 홀링스 헤드 같은 선수는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체 카드가 7장 주어졌다면 7장 모두 사용했을 것이라며 현재 선수단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이어 도스 산토스 감독은 선수층을 보다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다음 경기에서 어떤 선수들이 가장 좋은 몸 상태로 출전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도 선발 명단을 짜고 선수들의 회복 정도를 살피는 동시에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지금부터는 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예정된 일정도 매우 빡빡하다는 점입니다. LAFC는 오는 13일 케레타로와 리그스컵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16일, 20일, 23일에는 MLS 정규리그 3연전을 연이어 소화해야 합니다. 열흘 남짓한 기간에 4경기를 치러야 하는 일정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 역시 리그스컵이 끝난 뒤에도 샌디에이고와 콜로라도전이 연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이 빡빡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LAFC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도 함께 드러냈습니다.